네, 시장을 꿰뚫어보는 네 가지의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과 차트, 거래량과 포트폴리오 이 네 가지의 시선으로 시장의 필승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선 집중해서 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집중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관의 반도체 해지 전략.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대장주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주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리노공업입니다. 자, 일단은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분위기는 약간 좀 조정이 있거든요. 리노공업. 일단 기관이 매수했다는 거 이유가 뭘까요? 네, 기관들이 어떻게 본다면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종목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코스닥 소부장 중에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리노공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리노공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나라고 본다면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나왔다. 그중에서 리노공업의 특이점이 왔다라고 본다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의 약간의 집중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 상장이 된 코스닥 ETF 관련해가지고 기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노공업의 강력한 수급이 왔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의 영향성이 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는 모세가 나왔고, 그 비중을 덜어낸 부분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러한 강력한 수급으로 저번 주에서는 강력한 전고점 돌파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빠지면서 동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 건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 주에 정답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시선 집중의 첫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슷하죠. 이제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반등할 때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올라오고 또 가장 두드러졌던 반도체 소부장주 이제 리노공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선 집중해서 집으로 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유의미한 선을 또 찾아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터배터리 2026.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이 인터배터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역시나 시장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해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또 주가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소외됐던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 탈출 신호 찾을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멀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관심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는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벤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터배터리 2026을 하는데, 이게 기존과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얘기나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ESS, 전고체 관련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화두는 이제는 ESS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배터리 소재 풀 라인업을 공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에코프로가 갖고 있었던 양극재나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연간 5만 톤 전고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하이니켈 전고체 전문 제조기업인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뭐 CIS나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 랠리가 나와줬던 반면에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본다라고 본다면 실적의 개선이 약간 더디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해소를 했다라고 본다면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25년도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물론 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25년도는 뭐 적자로 계속적으로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26년도 1분기에 만약에 흑자 전환까지도 해주는 모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멀티도 강력한 수급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인터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집중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 준다고 본다면 에코프로 멀티도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처럼 어떻게 보면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트상 관심 종목으로는 상승 추세는 아직 전이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 이 바닥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입을 할 가능성.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본다면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될 때가 가장 임팩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도 아직 연간 흑자까지는 보여주진 못했지만 분기 흑자까지도 보여줬던 모습세. 그런 모습세가 이제는 로봇 시대,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로봇 시대로 바뀌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다고 본다면 에코프로 멀티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요즘 시장 분위기가 에코프로 그룹 쪽에 관심이 되고 있지만 에코프로 멀티만 약간 한 발짝 뒤에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매수자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멀티가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지난주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 이제 인터 배터리 2026이 어쩌면 상승 추세 전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 대금이 몰렸던 종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부터죠. 이제 삼성전자의 노조가 파업을 위한 이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미증시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을 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9%의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17만 1,00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좀 따져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위기일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섣부린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막 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반도체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없지만 제 우려가 섞이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지수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세가 삼성전자의 약간의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든 관심사를 삼성전자에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3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 GTC 2026이 이제 개막을 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이제는 젠슨항이 어떤 언급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젠슨항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새로운 GP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점유율이나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는 포인트 언급만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지만 조금 악재 아닌 악재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5월 총파업 목표로 이제는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5월 달에 총파업이 된다고 봤을 때 이번 연도는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D램 가격 인상, HBM,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 이런 부분과 맞물린 부분에서 이제 총파업이 됐을 때 만약에 공장 다운이나 이런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매출이나 설적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개인들 쪽으로 집중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간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그 돈을 이제 소부장 쪽으로 담아가는 모습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간의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키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멈춰주는 모습세. 우리가 저번 주에서도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멈춰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춰주는 모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집중되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5월에 이제 총파업 이슈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있고 또 지금 삼성전자를 위기로 보기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중심이 될 종목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SNS텍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화 어떤 얘기인가요? 네, EUV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해서 SNS텍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양산 시점에 들어간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산에 들어가야 그래야 돈 벌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가 있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기술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연도 초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양산 시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SNS텍의 약간의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NS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원익 IPS와 동일하게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번 연도 25년도에 삼성자산 운용에서 5.05%의 투자를 더욱더 집행을 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삼성전자 자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분을 더욱더 늘리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 늘렸냐 이런 키포인트를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EUV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맨 처음 만드는 원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어긋난다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불량률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돼 모습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산화에 망설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 일본 기업에서 전량 수입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국산화에 되는 26년도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EUV 펠리크 특허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공동 출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분율까지도 올라가고 특허까지도 공동 출원을 했고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는 EUV 전용 센터를 준공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시기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SNS텍을 밀어주고 있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재 국산화나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SNS텍을 점 찍어놓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EUV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이런 부분이 진짜 소재 다른 기업들보다 더욱더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에서 어떻게 보면 양산 시점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들어가면서 점점 확산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3나노 이하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3나노 이하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EUV 공정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삼성전자는 SNS텍을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NS텍 같은 경우에 기술력적으로는 특허까지도 출원을 하고 공장까지
기업까지도 준공을 하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 뭐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어니가이패스, 테크윈 이런 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술력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밀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에 약간의 이동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신고점 갱신이나 이런 모세가 나왔지만 SNS 같은 경우에 한 발짝 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다시 한번 키 맞추기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시선 집중의 중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세워볼 텐데요. 목표가 얼마까지 세워볼까요? 네, 목표가는 직전 신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선 집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